무서운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자, 앞으로의 제 워크플로우는 맥 가상 디스플레이 실행하고 노션 파커 작업 여기서 하고 한쪽엔 음악 들어두고 여기엔 사파리 창 그리고 여기 구석에는 조그맣게 애플 TV 시리즈 보고 있는 거 하나 작게 켜두고 그럼 끝! 짜잔! 하이 가이스 고너고입니다. 저의 아주 소중한 애플 비전 프로도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착용감에 대해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받자마자 언박싱이고 뭐고 냅다 착용부터 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 온라인으로 프리오더를 할 때 그 구매 과정이 사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떠한 경험도 리뷰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 인식하듯이 머리 이쪽 저쪽 돌리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얼굴 측정 완료가 됐대요. 그리고 제 사이즈 S 듀얼 룹 밴드 라이트 실 33W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하지 않으면 절대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제품인데 이게 정말 내 머리에 내 얼굴에 잘 맞을까?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똑 떨어집니다. 비밀번호. 밴드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흘러내리지 않게 조절해주니까 앞쪽으로 쏠린 무게도 그나마 좀 고정이 돼서 잘 버텨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머리에 쓰자마자 느껴지는 이 무게감은 사실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묵직하긴 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었을 때는 오히려 무겁다는 느낌은 없었고 소재와 촉감에 대한 게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니트 실을 사용해서 마치 한 올 한 올 두툼하게 수작업으로 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글래스 커버와 밴드도 정말 딱 애플스러운 만듦새다 싶고요. 밴드를 제외하면 이 비전 프로는 메탈과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졌으며 이 말은 곧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함께 주문한 트래블 케이스 이거 저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어떤 기기든지 이거를 보호하는 케이스는 필수거든요. 더군다나 비전 프로는 거의 대부분 휴대하거나 아니면 내 머리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서 저는 고민 없이 구매했습니다. 이 비전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여기죠.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전면 글래스인데요. 여기에는 뎁스 센서, 적외선 조명기, 라이더 스캐너, 기본 카메라 그리고 이 모든 센서들을 처리하는 M2 칩과 R1 칩까지 아주 그냥 센서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위치한 센서뿐만 아니라 글래스 내부에서는 착용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가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요. 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컨트롤하는 동작들을 파악하게 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쓰는 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단순히 이 비전 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센서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글래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이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글래스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 하단 각각 벤틸레이션과 인테이크 팬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양쪽으로 아주 익숙한 버튼들이 보이죠. 먼저 디지털 크라운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가상현실 배경을 더 채우게 되는데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전부 너무 예술이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합니다.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장소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무서워. 저기 달도 있어. 달이 있어요, 저기.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을 꾹 누르면 홈 화면을 불러내는 동작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3D 캡처라고 해서 카메라 앱이 바로 실행되는데 이걸로 비전 프로용 3D 촬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무서운데? 무섭다. 그냥 일반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 너무 리얼해지니까 너무 무서운데 내가 또 있어 여기에. 내가 거울에서 또 내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 몰라 이건 안 할래. 아직 이걸로 제가 어떤 것들을 캡처해야 되는지는 좀 실제로 더 많이 써봐야 알겠지만 아이폰으로 찍은 공간 동영상만 하더라도 비전 프로에서 보면은 입체감이 너무 생생해서 신기함을 넘어서 너무 그냥 리얼합니다. 내가 아이폰으로 찍은 일상에서의 동영상이 이렇게 입체
입체감을 갖고 마치 내가 또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내가 찍은 그 순간에 들어간 듯한, 순간 이동을 한 그런 리얼함이 너무 느껴져서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제가 이거를 막 받았기 때문에 온통 신기하고 재밌고 막 흥미로운 거 천지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 있어요. 밴드 측면 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릴 방향도 귀 쪽으로 향하게 위치해 있죠. 마치 골전도 이어폰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 왜냐하면 귀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볼륨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꽤 빵빵하더라고요. 저는 한 30%로만 세팅을 하더라도 충분한 정도였고 한 50%부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눈치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볼륨이 막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일단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게다가 공간 음향이 지원되니까 제가 화면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제가 듣는 소리의 방향 역시 제 머리에 따라 트래킹을 하면서 입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냥 딱 일하면서 한쪽에 영상 하나 틀어두면 최고입니다. 현재 일하는 화면 비율이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고개 살짝만 돌리면 여기 한쪽 구석에 영상이 딱 위치해 있으니까 거의 한 이 정도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는 기분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는 온 앤 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에어팟 맥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착용하고 있다가 벗게 되면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착용하면 잠자고 있던 화면이 다시 그대로 켜지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꺼놓으려면 연결된 케이블을 언플러그 해줘야 실제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아주 중요하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3166mAh 용량으로 일반적인 사용에서 최대 2시간, 동영상 시청 시에는 2.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매번 쉴 때마다 전원을 아예 꺼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케이블 자체를 뽑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스탠바이 모드로 헤드셋을 벗었다 썼다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배터리팩 용량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책상에 앉아서 사용할 때는 배터리팩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애플이 VR 헤드셋이라는 어찌 보면 현재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또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이 단어 VR 헤드셋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정도면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심지어 이 제품을 부를 때 헤드셋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영상들에서는 영어로 표현한 워딩을 그대로 보면은 차라리 Wearable Spatial Computer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헤드셋. 저도 처음엔 되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의 시간이긴 하지만 써보면서 아 이런 이유인가? 이런 걸 의미한 건가?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일단 이거 제가 이 제품으로 비전 프로로 뭘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시연들을 먼저 더 빠르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간 컴퓨터인 만큼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 또 컨트롤러와 같은 그런 흔하게 있는 입력 장치들을 페어링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입력창에 보면 쉽게 보이는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서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비전 프로의 메인 입력 방식은 바로 이 손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자세하게는 딱 요거 두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앱을 켜서 사이즈 조정을 하고 위치 변경하고 이것저것 컨트롤할 때 필요한 손가락이 바로 이 두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타이핑해야 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상의 키보드가 자동으로 팝업되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신 있게 내가 타이핑하고자 하는 키에 손가락을 가져가면 살짝 색이 변하면서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꾹 눌러도 되고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거리감을 살짝 두고 핀치 제스처를 하면 됩니다. 처음엔 이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하는 제스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죠. 순식간에 적용됩니다. 내가 그 다음 어디를 선택할지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이 돼요. 이렇게 눈이 이동하고 눈동자가 이동하고 손이 결정하고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에서 메인 입력 방식, 컨트롤 방식은 이 두 손가락 그리고 두 눈이 되는 거예요. 자주 찾게 되는 제어 센터를 불러낼 때는 화면 상단을 바라보면 돼요.
처음엔 감이 안 잡히니까 고개를 이만큼 높이 올려서 저기 위쪽을 막 찾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그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비전 프로답게 만드는 것은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한국어 앱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애플이 발표했을 때 총 600개의 비전 프로를 위한 앱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추후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뭔가 준비가 된 게 많이 없어서 시연을 해볼 수 있는 앱조차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연 비전 프로를 비전 프로답게 만드는 거는 첫 번째, 맥과 함께 사용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어센터에 보면 맥스 버추얼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쓰는 맥하고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저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블랙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비전 프로 공간 컴퓨팅 세계에서는 갑자기 제가 기존에 맥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녹화가 잘 돼서 잘 전달이 될까? 저는 이 걱정이에요. 일단 저는 너무 잘 보이고 이대로 앉아서 아까 기획안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그걸 이어서 작업할 만한 정도로 깨끗하고 잘 보이고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거를 실제로 장시간 일하려면 이 헤드셋 무게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무거워서 작업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품에 보면은 제품 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밴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로 교체하고 착용해보면 확실히 앞쪽에 쏠리는 듯 느껴지는 그 무게가 살짝 분산이 되면서 좀 더 긴 시간 실제로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몇 시간씩 정말 하루 종일 일할 때 착용해보고 써봐야 정확히 어떻다, 저렇다, 별로다, 아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나라의 그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안에 있는 근데 그냥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공간과 애플이 만든 공간이 이렇게 밍글링이 돼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한번 또 볼게요. 사실 평소에 파노라마를 얼마나 찍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앞으로는 파노라마 모드로 해서 사진 부지런히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능한 3D 비디오 촬영도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서 3D로 재현해주는 맛, 보는 맛 제대로 날 거예요. 이거 역시도 앞으로 가급적 많이 촬영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같은 앱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앱입니다. 이걸 실제로 받고 써보기 전에는 애플 비전 프로? VR 헤드셋 같은 거? 좀 어렵고 어색한 제품이지 않을까? 너무 생소한데? 이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진짜 그냥 평소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서 또 하는 거니까 금방 적응이 돼요. 꽉 채워서 24시간이 채 안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첫 비전 프로 사용해본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왜 애플이 VR 헤드셋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팀 쿡의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착용 가능한 공간 컴퓨터로 단순히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데일리 테크 아이템.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폰과 같은 우리 생활 속의 필수 테크 기기로 애플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애플은 이 비전 프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머리가 눌리고 화장한 게 막 눌리고 이런 것부터 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중요한 날에는 이 비전 프로를 착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이 비전 프로라는 게 새로운 방식일 뿐이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과 그냥 다른 도구일 뿐이지 이게 막 더 어렵게 접근해야 된다거나 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 써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출시 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는 그 모습, 그 그림이 엄청 기대가 돼요. 한국 출시조차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출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비전 OS, 다양한 한국어 앱들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더 와닿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궁금한 거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더 보고 싶은 부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연휴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아빠 엄마 보여드리고 소개도 좀 하고 이거를 구매를 왜 하게 됐는 건지 설득도 좀 하고 일상 속에서 써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Bye guys! 미쳤어. 애플 대단해. 대단하긴 해.